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죠.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가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금 체포영장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죠. 우리도 판단을 해봅시다.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운영에 있어 전체적으로도 탁월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부분에서만큼은 감히 역대 최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보셨듯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국제 9호선 납포와 관련해 무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검토라는 폭탄 선언을 날렸습니다. 물론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 검토가 곧장 체포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한 외교적 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치밀한 승부사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외피는 이스라엘만 겨냥한 외교적 행위지만 실은 복잡한 계산이 깔린 전략적 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에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해 간략히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20일 한국 시간 새벽 2시 50분께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9호선을 지중해 공해상에서 납포했고, 이 선박에는 한국인 활동가와 한국계 미국인도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 영해도 아닌데 제3국 선박을 납포하고 잡아가도 되느냐,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제형사재판소가 이미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도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판단해보자고 지시한 겁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대한민국 국민을 사실상 불법적으로 억류한 이스라엘을 향해 당연히 내야 할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 수단으로 전범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 검토 카드를 꺼낸 것 역시 상호주의적 경고로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발언이 단순히 이스라엘만 향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발언은 세 개의 대상을 동시에 염두에 둔 메시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스라엘, 두 번째는 미국, 세 번째는 이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폐악질에 맞서는 상호 행위이니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은 꽤 재밌는 변수입니다. 몇 달 전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해상 안보 부담을 떠넘기려 했던 것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이는 여러 국가들의 철저한 무시 속에 트럼프 혼자 북치고 장구치기 쇼로 마무리됐지만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중동에서 소모전을 이어가고 있고 그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나눠지우려 한다는 큰 흐름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 편에서 싸우는 이스라엘이 한국 국민이 탄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국 입장에서 앞으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든 해상호위든 대이란 압박 동참이든 뭔가를 요구하기가 매우 난처해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자국민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이스라엘을 위해 군사적 서포트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현재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가 슬슬 자신의 똥을 다른 국가들에게 전가하려 할 가능성이 커지는 마당에 이스라엘이 이런 폐악질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잡는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 메시지는 이란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때리는 것은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 우호적 제스처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한국이 공개적으로 이란 편을 든 게 아니란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한국 국민 보호와 국제법 원칙을 말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절묘합니다. 이란에는 한국은 무작정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주고 미국에는 우리는 우리 국민과 국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할 말을 한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란이 한국에 상당히 난처한 위치에 놓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안전 문제나 한국 선박 보호 문제에서 이란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한국을 무작정 미국의 하위 파트너처럼 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럽도 있습니다. 이미 전범 네타냐후 체포영장과 관련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 존재해왔습니다. 물론 유럽 내부에서도 입장이 완전히 하나로 정리된 건 아니지만 최소한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해 부글부글 끓는 나라들이 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이 가세했습니다. 그것도 감정적 반이스라엘 메시지가 아니라 자국민 보호와 국제법 원칙이라는 아주 단단한 명분을 들고 들어간 겁니다. 이러면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도 한국을 일종의 반이스라엘, 더 정확히는 국제법 질서 수호 우군으로 볼 명분이 생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격노한 것도 맞고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발언은 매우 계산된 수라고 보며 한마디로 말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질 수 없는 싸움만 골라서 때린 겁니다. 그리고 가장 꿀맛인 건 국민의힘의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자니 자국민 불법 억류를 사실상 옹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때리자니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외교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됩니다. 아마 제 예상에 국민의힘은 이 이슈를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닙니다.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 국제법이라는 원칙, 미국, 이란, 유럽까지 염두에 둔 실리 외교가 동시에 담긴 정교한 한 수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강대국들의 판 위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제는 최소한 자기 패를 알고 치는 외교를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처럼 원칙은 분명하게 세우되 그 원칙을 국익의 카드로 전환하는 당당한 외교를 계속해주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역대급 국뽕이 차오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원본 영상 공유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 포함한 선박들을 지금 납포하거나 폭침시키고 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 영해는 아닙니다만 가자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침략해서 가서 전투 중이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 마구 납포하고 선박 엔진을 폭파해가지고 침몰시키다던데 교전하면 교전국끼리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관여할 거 아닌데 자원봉사 뭐 이런 거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지금 납포를 하고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법적인 측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아니 하겠습니다.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죠.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가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라서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거 맞잖아요. 지금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금 체포영장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죠. 우리도 판단을 해봅시다. 이것도 너무 많이 인내했습니다. 보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요.